사무실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들의 어떤 꼼꼼함, 그 다음에 변호사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채권 누락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나 피해야 될 회생과 파산에서의 최악의 경우 채권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채권 누락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채권이 누락된 거예요. 절차를 저희가 잘 진행했어요. 개시도 나고 인가도 나고 뭐 파산 같은 경우는 선고도 나고 면책도 났는데 갑자기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나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돈 갚으라는 거예요. 채권 누락됐다는 거예요. 변제 계획안 안에 있는 모든 채권은 그 변제 절차에서 변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건 뭐냐면 그 변제 계획안 안에 이 채권자의 채권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채권 누락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채권 누락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정말 숨김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 누락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채무자가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채무자가 잘 챙겨야 된다. 금융기관의 어떤 채권들, 이거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열심히 하면 나름 챙길 수 있어요. 제일 쉽게는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거기서 이제 연체된 어떤 그거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연체가 안 됐더라도 내가 얼마의 채무가 있고 어느 금융기관에 있고 이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 등록이 안 된 업체들,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로서도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채무자가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채무들, 개인 채무를 대리인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개인 채무들도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가끔씩 보증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증 채무들도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증을 서신 분도 자기의 보통 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억을 더듬어서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계약서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 같은 것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해드릴 수 있어요. 금융채권 중에서도 채권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게 엄청 오래된 거야. 현대캐피탈에서는 이거 추심도 안 되고 갖고 있으면은 회사에 계속 악성 부채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니까 이거를 되게 싼 값에 유동화 자산회사 아니면 작은 대부업체들한테 알아서 추심해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되게 헐값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작은 회사라면 말씀드린 그 금융채무를 확인하는 그 사이트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채권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거 어디로 파셨어요? 라고 하면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판 데에다가 다시 채권 신고하시라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서 이 사람을 변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를 꼭 만들어야 돼요. 개시결정 나고 채권자들 막 바뀌고 집회 열리고 그 다음에 인가결정 나기 전에라도 그 추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확인하세요. 이게 최악인 경우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법은 대리인 사무실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사무실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들의 어떤 꼼꼼함, 그 다음에 변호사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채권 누락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된 후에는 면책 확인해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실수가 있다. 뭐 개인 채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채무자들이 저희한테 안 알려줬으면 저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채무자의 실수가 있다 하면 뭐 채무자랑 저희랑 뭐 조금씩 사건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너무 많은 걸 원한다라든가 절대 우리는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소송해야 되죠.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요, 면책 후에 누락된 채권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 면책받기까지 3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폐지시키고 재신청해드려요. 왜냐면 인가 후에는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판례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받아줘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채권 누락이 되었을 때 일단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누구 잘못인지 저 이런 거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세 가지로. 일단 인가 전에 채권 누락이 만약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뭐 대리인이나 아니면 채무자가 보통 알게 되겠죠. 채무자한테 뭔가 통지가 갈 테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되게 쉬워요. 회생 같은 경우는요, 채권 추가하면 돼요. 개시 결정 나도 인가 전까지는 채권 추가하는데, 물론 이제
좀 좋아하지 않는 법원들도 있어요. 인가전에는 간단하게 그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고 수정된 채권자 목록에 따른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보정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인가 후에 채권자가 새로 나타났을 때, 이게 제일 문제인데, 매달 내가 30만 원씩 채무자가 변제한도를 받고 있었는데 내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1억짜리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10만 원밖에 변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의 어떤 기대이익이 너무나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해줘요.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솔직히 갚아버리는 게 편해요. 금액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지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갚았던 돈은 뭐냐? 그거는 이자에 충당이 돼요. 그러면 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폐지하고 재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산은 선고, 그 다음에 면책,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선고 전에 채권자가 누락이 됐다?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면책 전에 채권자 누락이 확인이 됐다?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절차는 좀 복잡하겠죠. 기본적으로 파산은 쭉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기가 어떤 청산할 수 있는 재산을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뿌려주기 전에만 채권자가 들어와서 채권액을 확정을 시키고 받아갈 정도의 어떤 권리만 행사한다면 면책자는 상관없어요. 다만 면책 후에가 문제가 되는데, 면책 후에도 회생보다는 조금 쉬워요. 면책 확인해소라는 걸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이의해소라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강제적인 어떤 집행이 진행됐을 때 그거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채권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누락 채권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면책 확인해서 인용을 잘 안 해줘요. 뭐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역량이긴 한데, 그런 경우들 잘 법원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입증 자료를 잘 꾸려서 면책 확인해서해서 꼭 인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채권 누락은 말 그대로 채권이 누락된 거예요.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채무자가 잘 꼼꼼히 하셔야 돼요. 실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실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리인이 잘 챙길 수 있게 본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2번, 3번, 4번 인가 전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대리인 선정 잘 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개인인생이나 파산 관련해서 의뢰인이랑 통화를 자주 해주는 사무실은 변호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해결 방법은 뭐냐? 인가 전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저희가 요거 한번 먹으면 돼요. 근데 인가 후에는 문제가 돼요.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상 엄청 힘들고요. 이거는 폐지한 다음에 재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파산 신청하시고 파산 선고 받고 면책가 좀 나기 전까지는 채권 누락 별로 상관없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면책 확인해소나 청구위에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 채권을 안 하는데 실수를 빠뜨렸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채권의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에 대한 나의 과실이 있을지언정 일부러 뭐 내가 이렇게 뺀 건 아니다, 이런 거 계속 소명하시면 됩니다. 채권 누락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대리인 입장에서도 최악이에요. 이 최악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대리인 사무실 선정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빚이 누구한테 있는 내 채권자 확인 잘 하시고, 여러 번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채권 누락 절대 없게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